앞으로 AI 시대가 돼서 글쓰기 우리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SNS를 보거나 메신저를 쓰거나 문자를 소비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소비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정말 디지털 시대야말로 문해력이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을 가늠하는 정말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 잘 쓰는 방법은 글을 많이 쓰는 게 글 잘 쓰는 방법이겠죠. 자, 그런데 막연히 글을 열심히 쓰기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막연하게 쓰려고 하면은 잘 쓰여지지도 않고 또 이 글이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글쓰기 방법은 안녕하세요. 백승권입니다. 저는 신문기자 생활을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메시지나 대통령 보고서 쓰는 일을 했었고요. 2010년부터 직장인들을 위한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10년이 넘었네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대기업이나 중앙부처,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다 1년에 한 200차례 정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제 글쓰기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앤 클리닉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문서 컨설팅, 문서 클리닉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영상의 시대에 들어서서 글쓰기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더구나 또 AI가 등장해서 더더욱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그거는 좀 현실을 거꾸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소비하는 문서의 양 있잖아요. 문서가 꼭 어떤 종이에 쓰여진 그런 공문서만이 아니라 SNS를 보거나 메신저를 쓰거나 문자를 소비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유튜브도 그냥 소리와 영상만 듣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도 자막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소비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당연히 이 문자를 소비하는 시대에서 이 문자를 잘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져야만이 그 시대의 어떤 시민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차지할 수 있고 또 많은 기회도 얻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디지털 시대야말로 문해력이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을 가늠하는 정말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AI 시대가 돼서 글쓰기 우리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AI를 활용하는 거가 뭐냐? 바로 프롬프트잖아요. 프롬프트가 바로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써야 AI를 활용할 수 있고 심지어 챗GPT로 글을 잘 쓰려고 하더라도 챗GPT의 채팅창에 프롬프트를 잘 써야만이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결국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능력을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문해력은 이제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잘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조금 더 요구되는 문해력은 뭐냐면 단순하게 텍스트를 해독하는 능력이 아니라 텍스트는 물론 뭐 책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된 물건으로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말과 글의 텍스트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회사 안에서의 업무 관계, 학교 안에서의 또 관계,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관계 속에서 이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 여기까지 문해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단순하게 읽고 듣는 능력뿐만 아니라 쓰고 말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문해력이 아닌가. 바로 이제 현대사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은 바로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능력을 잘 해야만이 현대사회를 특히 이 디지털 사회 AI 시대를 잘 살 수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해력을 측정하는 국제기구 같은 데에서 보면은 오히려 지금 MZ세대들이 더 문해력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다만 이제 MZ세대들이 약한 게 한자어나 예스러운 표현들 같은 경우에 좀 약하거든요. 어느 회사에서 이제 부장님이 부하 직원한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V봉투를 하나 좀 마련해달라 그랬더니 그 직원이 봉투에다 이렇게 V자를 딱 그려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 과제를 금일까지 제출해 그랬더니 금요일까지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일은 오늘 아닙니까? 오늘까지 제출하는 말을 이제 금요일로 들었다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이제 금일이나 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한자어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좀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터무니없는 것도 있어요. 청와대에서 이제
이제 휴일이 공휴일과 겹쳐져가지고 월요일 날 쉬기로 해서 이제 휴일이 사흘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대요. 근데 이 사흘로 늘어났다고 하는 그 기사 밑에 댓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사흘인데 왜 4일이 아니라 3일이죠? 이렇게 그 사를 아라비아 사자로 이제 오해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댓글을 쓴 사람들이야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언론에서 이제 제목을 잡은 게 사흘의 사자를 아라비아 사자로 쓰고 흘로 썼다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최근에는 어떤 또 언론은 열흘을 아라비아 10을 쓰고 흘 썼더라고요. 이렇게 언론이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하는 거죠.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MZ세대들이 텍스트를 파악하는 능력은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능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 MZ세대들과 이제 일을 하는 약간 40, 50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의 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전화를 하지 않는데 어지간한 건 다 이제 문자로만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문해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소통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휘력의 수준을 높이는 거는 단연 독서죠. 책을 통해서 어휘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신문 칼럼 같은 걸 보면서 어휘력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새로운 단어를 꼭 찾아봐야 됩니다. 국어사전을 굳이 펼쳐볼 필요는 없고 그냥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 다 어휘사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휘사전을 쳐보면 다 나옵니다. 이 포털 사이트 어휘사전이 좋은 점은 뭐냐면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이렇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국어사전 같은 경우는 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데이트가 늦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포털 사이트 어휘사전은 업데이트가 빨리 되고요. 또 하나는 어휘사전의 좋은 점은 이 유의어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와 유사한 단어들도 찾아볼 수 있고 반대되는 단어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단어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단어 하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새로운 단어를 익혔으면 써먹어 봐야 됩니다.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의식적으로 써먹어 보는 거예요. 뭔가 이 새로운 단어들은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뉴노멀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과거와 다른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내가 글이나 뭐 보고서를 쓸 때나 문자를 보낼 때나 말을 할 때 써먹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야 어휘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의 이제 보캐블러리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사실 보캐블러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말의 어휘력을 높이는 거예요. 어휘력이 빈곤한 사람은 뭔가 지적으로 되게 떨어져 보이거든요. 사실 어휘력의 수준이 그 사람의 지적, 교양적 수준을 되게 나타내 줍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거나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은 곧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은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글 잘 쓰는 방법은 글을 많이 쓰는 게 글 잘 쓰는 방법이겠죠. 수영을 잘하는 방법은 수영을 열심히 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방법은 열심히 달리는 거죠. 자, 그런데 막연히 글을 열심히 쓰기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막연하게 쓰려고 하면은 잘 쓰여지지도 않고 또 이 글이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글쓰기 방법은 바로 요약하기입니다. 요약하기.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세이나 칼럼을 놓고 그거를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요약 자체가 새로운 글쓰기거든요. 이 요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표현 방법들이나 다양한 배경 지식 같은 것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편의 글을 엮어가는 구조의 능력, 구성의 능력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요약하기가 가장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원래 피드백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요약을 하면 물론 그 요약이 정확한 요약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런데 점점점 요약을 하다 보면은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챗GPT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챗GPT한테 요약을 시켜보는 거예요. 나도 요약해보고 챗GPT 요약해보고 그걸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요약의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필사도 권합니다. 필사는 뭐냐면 좋은 글을 베껴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필사를 할 때는 컴퓨터로 타자를 치지 말고 손으로 써야
써야 돼요. 아까 손으로 써야만이 그 글의 어떤 표현이나 호흡이나 뭐 이렇게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체화가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손으로 필사를 하는 게 좋은데, 필사를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잖아요. 만져서 촉감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글을 손으로 만진다는 마음으로 필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이제 성경이나 금강경 필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필사하면 도움이 안 되고요. 글을 하나하나 만지는 것처럼 느끼면서 필사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소에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를테면 지하철에 있으면, 지하철에 앉아있으면 지하철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쭉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외모와 거기서 풍겨지는 인상을 한번 마음속으로 글로 써보는 거예요. 카페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좀 늦었어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카페 풍경을 또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평소에 글을 쓸 수 있는 작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글쓰기를 마음에 둬야만이 읽는 것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글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읽으면 그냥 책 읽은 내용들이 그냥 다 마치 손가락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다 이렇게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책을 읽잖아요. 그럼 이 표현을 내가 다음 글에 써먹어야겠다. 요건 정말 나도 해보고 싶은 그런 설정인데, 이렇게 이제 글을 쓴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은 독서의 밀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글을 쓴다는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느끼는 거, 어디 여행 간 거, 맛있는 음식 먹은 거, 이것들도 다 달리 보여요. 항상 글을 쓰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먼저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글을 쓰는 루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에 100자라도 내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 있어야 가능하고, 재능이 없으면은 뭐 노력한다고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소설가나 뭐 시인, 위대한 작가들은 재능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위대한 작가가 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글쓰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은 누구나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과 노력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유튜브에서 드렸던 여러 가지 말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꾸준히 하게 되면은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글을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보고서, 기획서 써야 되고, 또 취업할 때 자소서 써야 되고, 은퇴하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없잖아요. 근데 글쓰기를 취미를 들여보면은 이거는 돈도 들지 않고 또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글쓰기야말로 정말 훌륭한 인생의 강을 건너가는데 중요한 뗏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어떤 삶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